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보스턴 대 휴스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은 미러키 원정에서 시즌 최악의 경기를 했다. 타이트한 일정이기에 페이턴과 브라운 등 주축 선수들이 짧게 뛴 점도 있지만 전반에 이미 승기를 내줬기에 주전 선수들을 뛰게 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해 미러키와 승차가 3경기로 줄어들었고 리그 선두 유지를 위해 이번 홈경기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부상자 없는 풀 로스터로 홈경기에 나선다. 휴스턴은 디트 원정에 이어 보스턴을 연속으로 만난다. 하루 쉬고 경기에 임하는 동부 선두를 최악의 조건에서 만나야 한다. 브룩스와 올라디포 등 베테랑 스윙맨들의 부상 이탈에도 어린 선수들이 공백을 메워주고 있긴 하지만 보스턴 상대로는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벤블릿과 알프렌 생군 등 최근 잘해주는 주전 구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야 한다. 보스턴의 승리를 본다. 휴스턴은 우도카식 수비 농구로 리그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그러나 수비진의 핵심 코어인 브룩스가 빠진 이후 코트 마진이 안 좋아졌다. 페이턴과 브라운의 슈퍼 콤비를 내세워 경기 초반부터 리드를 잡을 수 있을 보스턴이 경기를 압도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애틀랜타 대 워싱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틀은 인디애나에 이어 워싱턴을 연속으로 상대한다. 최근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트레이 영과 카펠라가 출전할 수 있는 데다 홈 연전이기에 굳이 주축 선수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컨텐더 팀들의 관심을 받는 머레이를 지키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헌터를 제외한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워싱턴은 인디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3쿼터를 내주며 패했다. 조던 프리시즌하이에 육박하는 28득점을 기록하며 잘해줬지만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렸고 쿠즈마와 쿨리발리 등의 야투가 터지지 않았다. 가포드가 블록슛 6개를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백코트의 리바운드 가담이 아쉬웠다. 디트가 아니었다면 최하위가 그들의 몫이었을 수 있다. 애틀의 승리를 본다. 백투백 경기지만 굳이 로드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선수를 쉬게 하지 않을 것이다. 트레이 영과 머레이의 올스타 백코트 듀오가 나서 상대 수비 코트를 공략하며 리드를 벌릴 수 있고 베테랑 슈터인 보그다노비치가 외곽포로 지원할 애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멤피스 대 뉴욕 닉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멤피스는 홈 백투백으로 클리퍼스에 이어 뉴욕을 만나는 일정이다. 모란트가 시즌아웃 된 데 이후 마커스 스마트도 최근 5주짜리 부상을 당했기에 매우 힘든 일정이 될 수 있다. 또 건실한 트위너인 알다나도 결장 중이다. 자렌 잭슨 주니어와 베인 등 올스타 레벨의 선수들이 있지만 강팀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윌리엄스 주니어와 로디 등이 힘을 내야 한다. 뉴욕은 댈러스 원정에서 패하며 최근 이어온 연승 행진이 끝났다. 랜들과 브런슨, 디빈센조 등이 활약하며 경기 막판 원포제션까지 추격했지만 마지막 야투 시도가 벗어난 게 아쉬웠다. 그래도 아누노비의 가세 이후 팀이 확실히 단단해졌고 특히 골 밑에 강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뉴욕의 승리를 본다. 멤피스는 아담스와 클라크의 시즌아웃 이후 모란트마저 시즌을 마치며 전력 누수가 커졌다. 게다가 로즈마더 부상 중이기에 베인 정도를 제외하면 볼핸들러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다. 브런슨과 맥브라이드가 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랜들이 골 및 우위를 가져갈 뉴욕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미러키 대 골든스테이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미러키는 라이벌 보스턴을 33점 차로 대파했다. 전반 리드를 크게 벌린 이후 상대가 후반 100기를 들었는데 벤치 구간도 집중력을 유지하며 모멘텀을 내주지 않았다. 3점슛 5개를 성공한 포르티스가 28점을 기록하며 득점을 이끌었고 그린과 페인 등도 주전에 부담을 줄였다. 골스는 시카고 원정 이후 백투백으로 미러키를 상대해야 한다. 그린의 복귀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최근 두 경기 연속 홈에서 팬들의 야유를 받는 등 팀 분위기와 경기력 모두 좋지 않다. 크리스 폴과 페이튼 등 핵심 로테이션 멤버들의 이탈도 있다. 결국 그들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스테판 커리가 팀을 이끌어야 한다. 쿠민가와 포지엠스키 등 어린 선수들이 성장 중이긴 하지만 승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커리가 야투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미러키의 승리를 본다.
한 경기를 휴식하고 돌아와 좋은 경기력을 보인 릴라드가 볼핸들러로 나서 쿤보와 로페즈 등 페인트존 득점이 되는 빅맨들을 활용해 초반부터 리드를 벌릴 것이다. 이렇게 백코트 수비가 불안하기에 골수도 외곽으로 추격하겠지만 쿤보를 막기 어렵고 패배를 당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오클라호마 대 올랜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오클은 포틀 상대로 한 경기 최다 점수차인 62점 차 승리를 거뒀다. 길저스 알렉산더와 홈그랜, 윌리엄스 등이 나선 주전 구간이 5명이 코트마진 총합 플러스 200을 넘기는 믿기 어려운 기록을 냈고 트레 맨과 디엥, 워터스 등이 나선 벤치 경기력도 대단했다. 그로 인해 컨퍼런스 리더로 올라왔고 이제 수성을 위해 경기에 나선다. 올랜도는 콜 앤서니와 조 잉글스 등 부상을 안고 있던 선수들이 다행히 경기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발목 부상을 당한 프란츠 바그너와 종아리 문제가 있는 해리스 등 외곽에서 3점을 넣어줄 수 있는 슈터들의 이탈은 아쉽다. 올스타 선정이 유력한 방케로의 존재감은 대단하지만 강팀 상대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석수와 블랙 등이 백코트 경기력을 올려야 한다. 오클의 승리를 본다. 길저스 알렉산더를 제외하면 올스타도 없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선수들임에도 오클은 경기력 기복 없이 선두를 질주하는 팀이다. 부상자가 많은 올랜도 상대로 승리를 기대할 만하다. 홈그랜과 기디의 지원 속에 길저스 알렉산더가 상대 페인트존과 골밑을 폭격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댈러스 대 뉴올리언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댈러스는 돈치치가 휴식차 빠진 경기에서 최근 가장 흐름이 좋았던 뉴욕을 제압했다. 4쿼터 추격을 허용하긴 했지만 클러치 매조지를 했다. 어빈이 40분을 뛰며 44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 하드웨이도 3점슛 6개를 폭발했다. 그리고 라이벌 뉴올을 상대하는 이 경기에는 직전 경기를 빠진 돈치치가 돌아온다. 뉴올은 덴버에 이어 댈러스를 상대하는 백투백 일정이다. 비슷한 승률을 기록 중인 팀들 상대로 원정에서 이틀 연속 경기를 치러야 한다. 그래도 백투백에 관리받는 자이온과 트레이 머피를 제외한 핵심 선수들은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설 수 있다. 이 경기에는 다니엘스와 호킨스를 비롯한 벤치 자원들의 출전 시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댈러스의 승리를 본다. 뉴올은 덴버와 댈러스 등 상위권 경쟁 중인 팀을 연달아 원정에서 상대하는 최악의 일정이다. 백투백이기에 주전 라인업에서 한두 명 정도가 빠질 수도 있다. 돈치치와 어빈의 슈퍼 듀오가 백코트 우위를 통해 리드를 견인할 댈러스가 홈에서 잘할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